안녕하세요, 쇼일입니다. 뒤늦게 8월 24일에 올렸어야 되는데 놓치고 말았네요.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중요한 상징적인 날인 만큼 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팀 그로버라는 트레이너가 있는데요. 마이클 조던을 확실하게 변신시켜주고 챔피언을 먹을 수 있게 도와준 훌륭한 개인 트레이너고, 지금은 수많은 슈퍼스타들, 특히 NBA 선수들, 이분도 원래 농구 선수를 하고 싶었던 분이었고 계속 그쪽으로 한우물 파던 분이셔가지고 농구 선수가 되지는 못하지만 농구 선수를 도와주는 그런 방면으로 트레이너로 됐기 때문에 농구 선수들 트레이너로는 아주 적합이었고 최적이었죠. 코비한테 거의 이제 바톤 터치하는 듯이 마이클 조던이 이제 은퇴하면서 난 뭐 이 사람 필요 없네, 너 가져가라는 식으로 친데레식으로 넘겨줬다고 하는데, 코비한테 어, 팀 그로버라는 사람이 마이클 조던 같은 악질이랑 잘 맞는 게 정말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정말 톡종이고 정말 정말 최고로 정말 더러운 녀석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욕을 섞어가지고 했었는데, 팀 그로버는 그걸 듣고 되게 좋아했죠.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더러운 애들, 정말 더럽게 짜증난 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일 더럽게 짜증나는 사람이라고 했던 걸 칭찬으로 받아들였다는 듯이 이 사람도 나름대로 그 코비 브라이언트의 맘바 멘탈리티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죠. 믿고 맡기고 따라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1대1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이 모여서 같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선수의 몸을, 그 컨디션을 만들어줄지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코비 브라이언트의 제일 첫 번째 인상은 약간 이랬대요. 뭐 어떻게, 어떤 골, 어떤 목표가 있냐고 하면은 자기는 챔피언십 7개 타는 게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라고. 7개를 타면은 안심하고 내가 은퇴할 수 있을 거래요. 왜냐하면 조던이 6개니까 자기는 7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 팀 그로버 아저씨, 팀 그로버 트레이너,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조던 트레이닝 할 때는 머리가 있었다가 코비 트레이닝 하면서 이제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그분이 말한 게 조던 코비 차이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했었잖아요. 필 잭슨도 얘기를 했었고 많은 선수들이나 이제 팀 동료들이나 라이벌들이 얘기했는데, 코비의 차이는 팀 그로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던은 정도를 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하면은 That's it, That's it 하고 끝난대요. 근데 코비는 That's it 하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That's it for that moment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야가 아니라 우선은 여기까지, 그리고 한 3시간 후에 와서 똑같이 레페티션을 할 정도로 참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게타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스포일러긴 한데 나중에 이런 얘기가 와요. 이제 게타카라는 영화에서 유전자로 이미 사람들의 운명이 정해져요. 뭐 유전자를 읽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한계나 뭐 신분 같은 게 다 정해지는 미래에서, 그걸 거부하려는 주인공 캐릭터가 형은 되게 우월한 DNA를 타고 나가지고 이제 되게 높은 신분에서 편한 일을 하고, 동생은 이제 우주 비행사 같은 게 되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분 때문에. 근데 이제 형에 대한 이렇게 약간 뭔가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건데, 어쨌든 형이 육체적으로 뛰어나니까 뭐 바닷가로 수영을, 헤엄을 치는 경주를 했었대요. 근데 항상 동생이 져요. 주인공 동생이 항상 그 우월한 형한테 지는데, 바닷가잖아요. 거친, 하루는 파도가 되게 거치게 쏟아질 때 이제 최대한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형은 중간에서 동생이 가는 것만큼 가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동생한테 졌는데, 동생한테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했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너한테 진 게 어떻게 질 수가 있지 막 이랬더니 동생이 하는 게 그런 거죠. I didn't save anything for a trip back. 그러니까 자기는 형을 이기는 것만이 목표 의식이었고 죽더라도 이기겠다는 거죠. 돌아올 에너지 같은 거 남길 생각 같은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게 약간 코비 브라이언트의 멘탈리티인 것 같아요. 어,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었죠. 왜냐하면 코비가 17살 고등학생 때 바로 NBA로 와서 그 어른들과 함께 무리하게 뛰어다녔고, 그러니까 어, Sometimes you need to do less to do more. 이거는 다양한 대형 브랜드나 그냥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뭐 나이키나 뭐 다른 회사들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less is more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뭔가 더 거추장스럽게 뭘 더 하고 그런 것보다 더 빼내고 단순화하는 게 뭔가 조금 더 레벨업이라는 거죠. 운동을 할 때도
이게 acceleration, 가속하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잖아요. 더 빨리, 더 높이 그런 걸 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acceleration보다 deceleration이라는 거죠. 급정거 아니면은 빨리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빨리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땡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근육이 필요하대. accelerate 하는 거랑 decelerate나 브레이크 해주는 근육이 필요한데 이게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아 이때. 코비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선수들이겠지만 항상 푸시, 더 빨리, 더 세게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게 되게 큰 과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의 무릎에 어린 나이에 같은 이유가 이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뭐 굵고 짧게 이거 근육을 짧게 해주는 shortening 트레이닝만 했기 때문이고 contraction 이렇게 수축되는 게 아니라 lengthen 이렇게 늘어나는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뭐 leg press 같은 운동을 할 때 무거운 걸 이렇게 푸시 아웃 하는 게 아니라 푸시 아웃 한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끌어당기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shortening보다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근육 훈련하는 것보다 이렇게 당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lengthening 하는 트레이닝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짜증 난다고 해요.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코비의 그 pain tolerance level 이 고통을 견디는 무시하는 그 능력이 정말 off the charts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그거는 신체적인 뭐랄까 그 능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가타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이기겠다 죽어서도 이기겠다 뭐 이런 멘탈리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페인 톨러런스나 그 정신력 같은 거 얘기하자면은 팀 그로버라는 트레이너가 진짜 놀랬던 게 뭐 크고 작은 부상이 있잖아요. 플레이를 하다 보면 뭐 어깨 뭐 로테이터 커프도 고장이 났었고 그리고 뭐 손가락 관절 이렇게 나가는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결정을 해서 뭐 치료를 받거나 그런 것보다 코비는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바로 뛰게 뭐든지 간에 항상 그걸 원한대요. 당장 임시로 임시방편이라도 뭐라도 해달라고 바로 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됐을 때도 다른 선수는 아킬레스건 파열되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처 같은 걸로 이렇게 들것으로 이렇게 싣고 나와주는데 코비 같은 경우는 직접 일어나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쩔룩거리면서 가서 자유투 2개를 넣고 벤치로 들어왔는데 그 벤치로 들어온 게 끝이 아니었대요. 벤치로 들어와서 그 스태프한테 해달라고 했대. 이거 어떻게 테이프로 어떻게 붙여서 임시 방편 없겠냐고. 나 이 경기 끝까지 뛰어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예. 팀 선수 동료들에게 뭐 저도만큼 좀 이렇게 좀 거칠고 좀 짜증스럽고 많이 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조언을 되게 많이 했대요. 자기도 직접 하는 건데 현역 선수들 말고 과거에 전설적인 업적을 남긴 전설적인 예전 선수를 연구하는 게 좋다고 너희도 좀 이런 거 좀 많이 보라고. 왜냐면 우리 흑백 사진 뭐 윌트 체인벌런, 오스카 로버트슨 이런 제리 웨스트 이런 선수들 모르잖아요. 되게 좀 막 둔해 보이기도 하고 요즘에 그 세련된 농구랑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코비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사람들이라고 믿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과정을 공부하는 걸 되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 언어 천재라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수 스카우트 할 때 되게 유리했죠. 유럽 선수를 요즘엔 뭐 루카 돈치치 같은 선수가 이제 아주 그냥 리그를 거의 장악하고 있긴 한데 당시엔 유럽 선수들 되게 좀 소프트하다고 하거나 좀 NBA보다는 하위 리그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코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우트 같은 것도 할 때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유럽 농구 같은 것도 보면서 이런 선수 뭐 이 선수 저 선수에 대한 평가도 많이 하고 그 평가가 주로 옳았고 파워 가솔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코비가 같이 잘 뽑아서 잘 키웠고 그 팀 동료들은 뭐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이나 그런 데서 온 친구들 팀메이트들이랑 비밀 작전을 그냥 코트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못 하니까 반대편 영어밖에 못 하는 친구들이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웬만한 언어는 코비는 완벽하게 구사하고 그리고 중국어를 누구보다 먼저 배우기 시작한 농구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뭐 농구 선수들이 지금도 중국어를 배우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은 많이 가긴 하는데 중국 시장이 이 괴물 같은 시장으로 변하기 전에 중국에서 농구의 열정이 대단하고 농구 시장의 폭발 잠재력을 알고 누구보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자회견 때 중국어로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중국어로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2004년 올림픽에서 NBA 선수들이 있는 미국 대표팀이 동메달 겨우 따서 이제 치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그때 치욕을 이제 그때 치욕을 넘는 더 대단한 활약을 보이겠다는 리딤 팀, 자신감과 그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그 리딤 팀을 만들었을 때 그때 코비가 되게 중심적인 멤버였는데 그때도 끊임없이 이상한 그 새로운 트레이닝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추가할지 그런 걸 고민하다가 이 산소 있잖아요. 이렇게 산소 oxygen deprivation 있잖아요. 사이클링 선수들이 많이 하는 거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도핑이라고 해가지고 뭐 산소 이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산소량 같은 걸 조절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투어 데 프랑스 같은 데서 조금 더 개인적인 체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체인버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산소랑 그 혈액에 있는 뭐 산소랑 그런 시스템 같은 거를 조절을 해서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투어 데 프랑스에서 사이클링에서 그거 이제 거의 뭐 반쯤 어떻게 보면 도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많은 선수들이 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노출되기 전에 코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끼고 막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팀 그로버랑 같이 계속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자전거 선수들이 하는 이런 자전거 선수들한테 필요한 이런 유산소 운동 그런 거에서 필요한 트레이닝 시스템 같은 걸 만들다가 마스크 같은 것도 없었고 매번 산으로 가서 자전거 타거나 뭐 등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스노클 있잖아요. 잠수할 때 수중 바닷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코 막히는 게 고글 있잖아요. 여기 스노클 달린 거 그거를 하고 그걸 쓰고 뛰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비가 없다 뭐 그런 핑계고 너에게는 장비가 없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비티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라는 거죠. 고민을 조금만 해보고 발상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분명히 그 당시에 기준의 장비가 없더라도 필요한 거는 항상 주변에 있다는 거죠. 필요한 건 있으니까 크리에이티브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자전거 이게 실제로 자전거 타는 트레이닝을 많이 하자고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트레이닝 캠프 리딤 팀이 하고 있을 때 코비가 자전거를 타자고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 팀 스태프들이 다 자전거를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언제 타나 했더니 새벽 4시에 가자고 했대요. 그 사막에 라스베가스 사막에서 새벽 4시면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갔다가 해가 뜰 때쯤 잠깐 쉬었다가 해가 이제 올라서 이제 날씨 그 온도가 절정으로 제일 뜨거울 때 그때 타고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인드는 그거였죠. 가장 불편하고 힘든 조건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트레이닝하는 스태프들은 이제 미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뭐라 할 수 없는 게 코비는 이걸 다 하고 나서 또 국대팀 트레이닝 캠프에서 트레이닝을 다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많이 괴로웠죠. 근데 다른 선수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들도 이제 그 트레이닝 스태프한테 우리도 자전거 타도 되냐 근데 안 타는 게 좋을 거라고 되게 기겁을 하면서 선수를 말렸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은 아마 왔으면은 끝까지 하지 못할 선수들이 많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드래프트로 돌아가면은 이제 드래프트가 되면은 선수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희도 뭐 그렇잖아요. 뭐 대학 붙으면은 그게 이제 파티하고 올 때까지 왔다. 야, 드디어 이제 성공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 have arrived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취업을 하거나 이제 그 단계마다 우리 이제 축제 타임이잖아. 됐어. 이 정도 이만큼 왔어. 이제 인생 폈어. 막 그런 걸 하는데 코비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는 거죠. 드래프트 되면은 보통 이제 커미셔너 총재님 악수하는 순간 됐어. 인생 폈어. 나의 농구 여행은 이제 여기까지다. 뭐 드디어 왔다. 뭐 I have arrived. finish line이라고 생각하는데 17살짜리 코비는 드래프트 후 이제 드디어가 아닌 다음은 뭐지라는 마인드셋이 있다는 거죠. I've arrived. That's it. 그게 아니라 What's next? 그래서 드래프트 되고 바로 가서 트레이닝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티 같은 거 없이. 참 괴물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몸에 무리가 왔었겠죠. 팀 그로버를 만난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 일찍 뭐랄까 몸에 무리가 많이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좀 독종이나 독하거나 좀 이기적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조단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은근히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는데 코비가 그런 면에서는 조단보다는 또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레이셔스한 선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 자기가 그만큼 누린 거를 나눠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단은 약간 장난스럽다고 볼 수도 있고 독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 열심히 다가와서 정말 자꾸 물어보고 그러지 않는 이상 별로 그냥 좀 잘 알려주고 그러지 않나. 그냥 툭툭 한두 마디 던져주는데 그게 되게 유용한 거기도 한데 코비도 막 새벽 3시에 매일 전화해가지고 겨우겨우 들은 게 뭐 포스트업 해가지고 스핀 무브 할 때 다리로 느껴라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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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같은 거나 받고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점점 그러면서 친해지긴 했지만 코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던 같은 경우는 자기 기록 깨지거나 뭐 자기의 그 아성에 도전하거나 거기에 다가오는 선수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트래시 토킹이나 아니면 마인드 게임을 아주 그 사람들 완전 제기의 불능 상태로 이렇게 밟아버리는 그런 걸 하는데 그리고 지금 2016년에도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브루스의 그 승리 우승 기록을 깼잖아요. 그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라스트 댄스 다큐멘터리 찍어라. 나의 존재감을 알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만큼 귀여우면서 유치하면서도 약간 지기 싫어하고 이렇게 좀 이건 내 거야. 나의 비법이다. 니들이 알아서 기어 올라와서 나에게 도전해라. 막 이런 건데 코비는 직접 어린 선수들한테 항상 다가가서 그들이 10년 뒤에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되게 서슴지 않고 이렇게 배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작했을 때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해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거는 자기의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뭔가 그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을 되게 좋게 봤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푸시해 주는 걸 되게 좋아했고 디테일즈라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유튜브에 자기가 이제 편집하고 분석해가지고 플레잉 뭐 팀이나 경기나 상황이나 스타일 같은 거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이슨 테이텀이 셀틱스에서 거의 뭐 루키 시즌일 거예요. 아마 루키 시즌이었나 소프트몰 시즌이었나 그때 플레이오프에서 자기가 이제 하고 있을 때 코비한테 연락을 했대요. 나도 그 디테일즈 나중에 한번 만들어 달라고. 나도 되게 많이 뭔가 나의 뭐랄까 그 장점이나 단점이나 한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코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플레이오프 경기 뭐 게임 1, 게임 2이 넘어가는 도중에 게임 2가 시작하기 전에 거의 바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업로드했을 정도로 그만큼 뭔가 농구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기 경쟁자거나 자기 아성을 깨러 오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농구를 그만큼 사랑하고 플레이오프 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서슴지 않고 만들어주는 그런 농구를 사랑하고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만큼 일종의 브라더후드 가족이라고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이클 조던이랑 같이 항상 팬들에 대해서 자기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멋있는 것 같고요. 직접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되게 아쉽기도 하고요. 그 한국에 왔을 때 되게 깜찍했던 게 코비가 이제 1대1을 줄로 서서 하는데 자기가 처음 대상하던 그 어린 친구가 페이크 같은 코비가 잘하는 피벗 풋워크 페이크 같은 걸 잘해가지고 속아가지고 한 골 먹고 나니까 바로 자기가 그 줄 뒤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네요.